정비례 관계가 되는 예를 먼저 살펴보면서 몇 가지 특징을 알아볼게요. 분속 200m로 걸어갈 때 30분 동안 걸은 거리는 X분 동안 걸은 거리를 Ym라 하고 표를 만들어 보면 1분에 200m, 2분은 400m이고 나머지는 다음과 같아요.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X의 값이 2배가 되면 Y의 값도 2배가 되고 X의 값이 3배가 되면 Y의 값도 3배가 되며 X의 값이 4배가 되면 Y의 값도 4배가 됩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정비례라 하고 Y는 X에 정비례한다고 해요. 여기서 표에 있는 각 열의 수를 간단히 약분하여 비를 구해보면 모두 다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변수 X, Y의 비가 일정하게 되므로 X 대 Y는 1대 200이 됩니다. 이 비례식을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따라서 Y는 200X가 됩니다. 30분 동안 걸은 거리를 구하기 위하여 위식에서 X에 30을 대입하면 200 곱하기 30은 6000m가 돼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360쪽인 책을 하루에 30쪽씩 읽을 때 240쪽을 읽는데 걸리는 날은 X일 동안 읽은 쪽수를 Y라 하고 표를 만들어 보면 1일에 30쪽, 2일엔 60쪽이고 나머지는 다음과 같아요.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X의 값이 2배가 되면 Y의 값도 2배가 되고 X의 값이 3배가 되면 Y의 값도 3배가 되며 X의 값이 4배가 되면 Y의 값도 4배가 됩니다. 그래서 Y는 X에 정비례한다고 해요. 여기서 표에 있는 각 열의 수를 간단히 약분하여 비를 구해보면 모두 다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변수 X, Y의 비가 일정하게 되므로 X 대 Y는 1대 30이 됩니다. 이 비례식을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따라서 Y는 30X가 됩니다. 240쪽을 읽는데 걸리는 날을 구하면 위식에서 Y에 240을 대입하면 240은 30 곱하기 X, 따라서 X는 8일이 돼요. 앞에 두 가지 예를 통하여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서 정비례한다는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이제 정비례 관계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비례 관계란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되면 Y의 값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관계를 말해요. 앞에서 든 예에 대한 표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정비례 관계에서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되면 Y의 값도 2배, 3배, 4배가 되고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성질은 X분의 Y의 값이 항상 200으로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때 X분의 Y를 B의 값이라고 불러요. 정비례 관계에서는 항상 B의 값이 일정해진다는 겁니다. 아래 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비례 관계가 되며 X분의 Y의 값이 항상 30으로 일정해져요. 여기서도 B의 값이라 불리는 X분의 Y의 값이 항상 일정해짐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비례 관계인 두 변수에 대한 B의 값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X분의 Y는 200에 대하여 분모 X를 없애기 위해 등식의 위대한 성질을 이용하여 양변에 X를 곱하면 따라서 Y는 200X가 되고 분모가 사라진 좀 더 간단한 식이 됩니다. 또한 아래에서도 마찬가지로 X분의 Y는 30에 대해서도 Y는 30X가 됩니다. 여기서 두 식에 대하여 X의 개수인 200과 30은 변하지 않는 수인 상수가 되며 각각이 정비례 관계에서 B의 값이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B의 값은 0이 될 수 없어요. B의 값이 0이 된다는 것은 Y의 모든 값이 0이 되어야 하므로 두 변수는 정비례하지 않게 되지요. 이를 정리하면 정비례 관계에서는 B의 값이 일정하므로 X분의 Y는 일정한 값인 상수 A가 됩니다.
정비례의 관계식을 간단히 나타내면 위의 식에서 양변의 x를 곱하여 y는 ax가 되며 여기서 상수 a는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지요. 이 정비례의 관계식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배우게 될 1차 함수에서 직선의 기본형이 되거든요. 정비례 관계인 아래표에서 x의 값에 따라 y의 값도 변하게 되므로 이를 변수라고 하지요. 이 변수 사이에서 x의 값에 200을 곱하면 y의 값이 돼요. 이와 같은 관계에서 이전의 강의에서 다루었던 함수에서의 마법의 상자가 기억이 나지 않나요? 두 변수에 대하여 들어오는 변수 x와 나오는 변수 y의 사이의 함수식은 y는 200x가 된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정비례 관계는 함수라고 불러도 되겠지요. 그래서 정비례 관계를 정비례 함수라 해요. 이젠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에 대해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30리터 용량의 물통에 2분의 3리터씩 물을 채우고 있을 때 x분 동안 채운 물의 양을 y리터라 하면 2분의 3리터, 4분의 6리터가 되므로 다음과 같아요. 이 표를 이용하여 좌표 평면을 나타내 볼게요. x축은 시간인 분으로 하고 y축은 용량인 리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시간에 따른 물의 용량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선분의 형태가 됨을 알 수 있어요. 비례식을 이용하여 관계식을 구해보면 x 대 y는 2대 3이므로 2y는 3x가 되며 따라서 y는 2분의 3x가 됩니다. 이번엔 분속 200m의 속력으로 30분 동안 걸어갈 때 x분 동안 걸은 거리를 y미터라 하면 1분엔 200m, 2분엔 400m가 되므로 다음과 같아요. 이 표를 이용하여 좌표 평면을 나타내보면 x축은 시간인 분으로 하고 y축은 걸은 거리인 미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시간에 따른 걸어간 거리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선분의 형태가 됨을 알 수 있어요. 비례식을 이용하여 관계식을 구해보면 x 대 y는 1대 200이므로 따라서 y는 200x가 됩니다. 그래서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반드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정비례 관계인 y는 2x의 그래프를 x의 값을 변화시켜서 그려보기로 해요. 첫 번째는 x의 값이 정수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0과 같은 점을 좌표 평면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그래프가 되고 두 번째로 x의 값의 간격을 점점 더 작게 하면 정수인 점들 사이에 좀 더 조밀하게 점들이 위치하게 되며 세 번째로 x의 값이 수 전체가 되면 무수히 많은 점들이 연속적으로 위치하게 되므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요. 따라서 y는 2x의 그래프는 원점과 제1사분면, 제3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이번엔 정비례 관계인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x의 값을 변화시켜서 그려보면 첫 번째는 x의 값이 정수이면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1, 2, 0, 0과 같은 점을 좌표 평면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그래프가 되고 두 번째로 x의 값의 간격을 점점 더 작게 하면 정수인 점들 사이에 좀 더 조밀하게 점들이 위치하게 되며 세 번째로 x의 값이 수 전체가 되면 무수히 많은 점들이 연속적으로 위치하게 되므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는 원점과 제2사분면, 제4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정비례 관계인 y는 ax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고 x의 개수인 a의 부호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져요. 먼저 a가 양수일 때
아래 그림은 양수 a의 값이 커짐에 따라 그래프의 변화하는 모양을 나타낸 거예요. a가 양수인 y는 a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먼저 원점을 지나야 하고 직선이 지나게 될 다른 한 점을 구해보면 x가 1일 때 y의 값이 양수인 a가 되므로 점 1, a를 반드시 지나야 해요. 그렇다면 이 직선은 위로 올라가는 것일까요? 아래로 내려오는 것일까요? 누구는 위로 올라가는 형태이다. 아니야,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야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내려오느냐의 기준을 약속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 기준은 x의 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을 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내려오느냐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제 다시 주어진 그래프를 판단해보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를 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나타내보면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하였을 때 이 두 점에 대하여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y의 값이 증가하죠. 그래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하는 직선이 됩니다. x의 값이 반드시 증가했을 때 y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 y의 값이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a가 양수인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정리해 볼게요. 먼저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고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 되며 이는 그래프의 진행 방향의 기준을 떠올리면 혼란스럽지 않을 거예요. 끝으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역시도 그래프의 진행 방향을 떠올려야겠죠? 이러한 증가와 감소의 관계는 앞으로 배울 모든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 적용이 되므로 그 기준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해요. 그래프의 증가와 감소의 기준은 x의 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을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이번엔 a가 음수일 때 아래 그림은 음수 a의 값이 작아짐에 따라 그래프의 변화하는 모양을 나타낸 거예요. a가 음수인 y는 a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먼저 원점을 지나야 하고 직선이 지나게 될 다른 한 점을 구해보면 x가 1일 때 y의 값이 음수인 a가 되므로 점 1, a를 반드시 지나야 해요. 바로 직전에 배운 개념을 떠올려보면 x의 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을 때 이 직선은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겠죠? 이를 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나타내보면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하였을 때 이 두 점에 대하여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y의 값이 감소하죠. 그래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하는 직선이 됩니다. 이와 같이 x의 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기준을 정해주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내려오느냐를 판단할 수 있으며 또는 그래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a가 음수인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정리해 볼게요. 먼저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고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 되며 끝으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하게 됩니다. 참고로 y는 ax의 그래프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직선이 돼요. 먼저 a가 양수인 그래프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y는 4분의 1x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게 되고 또한 다른 정수인 점을 구하기 위하여 x의 값이 쌓일 때 y의 값이 1이므로 4,1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두 번째로 y는 x의 그래프는 x의 값이 1일 때 y의 값이 1이므로 1,1을 지나는 직선이 되며 세 번째로
y는 3x의 그래프는 x의 값이 1일 때 y의 값이 3이므로 1,3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따라서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엔 a가 음수인 그래프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게 되고 또한 다른 정수인 점을 구하기 위하여 x의 값이 3일 때 y의 값이 마이너스 1이므로 3,-1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두 번째로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는 x의 값이 1일 때 y의 값이 마이너스 1이므로 1,-1을 지나는 직선이 되며 세 번째로 y는 마이너스 4x의 그래프는 x의 값이 1일 때 y의 값이 마이너스 4이므로 1,-4를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따라서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음수인 a에 대해서도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어요. 즉, a의 부호에 상관없이 a의 절대값에 따라 직선의 기울어진 경사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래프가 직선이 된다면 모두 정비례 관계가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는 틀린 것으로 반드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때에만 정비례 관계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리터가 들어있는 물통에 2분의 3리터씩 물을 채우고 있을 때 x분 동안 채운 물의 양을 y리터라 하면 2분 후에는 처음에 있던 양 10리터에 추가로 3리터가 더 늘어나므로 13리터가 되고 마찬가지로 4분 후에는 16리터, 6분 후에는 19리터가 되므로 다음과 같아요. 이 표를 이용하여 좌표 평면을 나타내 볼게요. x축은 시간인 분으로 하고 y축은 용량인 리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시간에 따른 물의 용량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비례 관계라고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x의 값이 2배, 3배가 되면 y의 값은 2배, 3배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 그래프를 함수의 식으로 나타내면 y는 2분의 3x 더하기 10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식을 1차 함수라 하고 나중에 중2 때 배우게 될 겁니다. 정비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y는 ax의 꼴이 되어야 하므로 1차 함수에 상수항식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선이 정비례 관계가 된다는 말은 틀리게 됩니다. 정비례 관계식 구하기. 문제에서 정비례 관계가 된다거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y는 ax로 놓으면 됩니다. 이때 a의 값을 알지 못하므로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한 점 p, q를 지난다는 조건이 추가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y는 ax에 점 p, q를 대입하여 a의 값을 구하면 돼요. 참고로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 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는 문제의 표현이 나와요. 두 변수 x, y의 관계를 만족시키는 점들을 연속적으로 이어서 만들어진 것이 직선이 되므로 그래서 그래프 위의 모든 점들은 x, y의 관계식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다 위에 있다는 표현이 나오면 주어진 점의 좌표를 정비례 관계식에 대입했을 때에도 등식을 만족시키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표현은 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잘 기억해 두세요. 정비례 관계식을 구하는 예를 들어 볼게요.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3,9를 지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면 주어진 식인 y는 ax가 점 마이너스 3,9를 지나므로 이 식에 대입하면 9는 a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고 따라서 구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하여 상수 a의 값을 구하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므로 관계식을
y는 ax라 하고 주어진 그림에서 한 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를 지나므로 이 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4는 a 곱하기 마이너스 6이 되고 따라서 구하는 a의 값은 3분의 2가 됩니다. 정비례 관계의 마지막 단원으로 활용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먼저 변화하는 두 양을 변수 x, y로 놓고 두 변수 x, y 사이의 관계가 정비례 관계인지 확인해야 해요. 확인하는 방법은 두 변수의 b가 일정한지를 판단한 후 관계식을 y는 ax의 꼴로 나타내요. 주어진 관계식이나 그래프를 이용하여 필요한 값을 구한 후 구한 값이 문제의 상황에 맞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달면 10g마다 3cm씩 늘어나는 용수철 저울이 있다. xg의 물건을 달 때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를 ymm라 하자.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가 48mm일 때의 물건의 무게는 먼저 문제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길이의 단위가 다르다는 것이 눈에 들어와야 해요. 그래서 구하는 값의 길이의 단위로 통일을 시켜야겠죠. 10g마다 3cm씩 늘어나므로 이를 10g마다 30mm씩 늘어나는 것으로 변경하면 여기서 10g마다 30mm씩 늘어나는 것은 10g에 30mm, 20g에 60mm, 30g에 90mm와 같이 정비례 관계가 됨을 나타내며 이때의 무게의 단위는 10, 20, 30처럼 10의 배수가 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xg은 10의 배수일 때만 가능하게 돼요. 그런데 xg이 10의 배수라는 단서가 없으므로 이러한 관계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g, 2g, 3g과 같이 하나씩 커져서 마지막에는 xg이 나오도록 비율을 조절해야 되고 이 관계에서 10으로 나누어서 1g에 3mm씩 늘어나는 것으로 표현해야 해요. 이와 같이 단위 g당으로 변환시키는 것은 함수 문제의 기본이 되며 이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이 되므로 잘 기억해 두세요. 즉, 1g에 3mm씩 늘어나므로 xg에는 3xm씩 늘어나게 되며 여기서 늘어난 길이가 ymm이므로 정비례 관계식은 y는 3x가 됩니다. 이때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가 48mm이므로 이 식의 y는 48을 대입하면 3x는 48이 되고 따라서 구하는 값 x는 16g이 됩니다. 현재 교과 과정상 함수는 중1 과정에 다루지는 않지만 정비례 관계가 함수가 됨을 이해하고 접근해 나간다면 정비례 관계에 대한 내용의 이해와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한결 더 쉽게 다가올 겁니다.